암이라고 하면 저는 덜컥 겁부터 나는데 보통 남성분들에게 위암, 폐암, 대장암, 여성분들은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암, 대장암 순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병률이 높다면서요? 암종마다 사실 더블링 타임이 다릅니다. 비정상 세포 혹은 암세포를 잡아먹고 제거하는데요. 이 암이라는 게 이제는 사실 관리 가능한 어떤 만성 질환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예. 완치율은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 이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암 환자가 무려 258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20명 가운데 1명이 암 유병자로 나타난 건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해마다 약 30만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자, 오늘은 그 존재만으로도 공포를 주는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자 통합암치료 권위자 현명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저희가 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암 환자가 좀 늘고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네요. 체감하시나요? 그렇죠. 최근에 암 환자분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워낙에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기 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암 환자들을 더 빨리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료제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암 유병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암이라고 하면 저는 덜컥 겁부터 나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 계시다 보면 환자에게 암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이 어떠실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도 그런 말씀 전달하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암이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그게 눈앞에서 보여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거나 계속 울기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의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이라는 게 이제는 사실 관리 가능한 어떤 만성 질환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진을 믿고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환자, 가족, 의료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도 그렇고요.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별로도 많이 나타나는 암의 종류가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암을 통계를 통해서 많이 말을 하곤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남녀 간의 차이가 제일 크고요. 보통 남성분들에게 가장 많은 암은 위암, 폐암, 대장암 이런 순으로 많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암, 대장암 순으로 많습니다. 보통 유방암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발생하기 시작은 하는데요. 가장 많은 나이대는 40대에서 50대 보통 제일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들의 암이라고 해서 한 중고등학생 정도 자녀를 두신 분들이 가장 많고요. 특히 최근에는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도 적어지면서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많아집니다. 더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의 유병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건강 검진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환자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어서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는 남녀 공이 많은데요. 대장암은 보통 이제 비만하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아니면 육식 위주의 식이 습관을 가지면 더 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과거에 정보력이 부족했을 당시에는 암이 뭔가 좀 특수한 사람에게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수님 몸에도 혹은 제 몸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상 세포가 하루에도 뭐 수천 개씩, 3, 4천 개씩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일부가 결국에는 이제 암 세포로 변하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사실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이 면역 세포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상 세포를 잡아먹고 또 우리 세포 안에서도 세포 자멸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 몸 자체가 암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암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암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언제든 나도 암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암의 크기가 비교적 작을 때는 내가 암인 줄 모르고 그냥 꾸준히 건강 관리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이런 비정상 세포 혹은 암 세포를 잡아먹고 제거하는데요. 거기다가 식이 조절, 운동, 생활 습관 이런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런 암 세포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암종에 따라서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암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까지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주기에 따라서 꾸준하게 건강검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암의 본질을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흔히 뭐 1기, 2기, 말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암을 보통 모든 암종을 우리가 1기부터 4기까지 구분은 하지만 각 암마다 모두 그 기준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을 기수를 판단을 할 때 TNM이라고 하는 세 개를 조합해서 하는데 예. 이 T기수라고 하면 암 세포가 얼마나 큰지 혹은 얼마나 침윤해 있는지 이런 걸 T기수라고 하고요. N기수는 림프절의 전이 여부를 가지고 N기수라고 하고 아하. M기수는 이제 실제로 원격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을 해서 우리가 기수를 나눕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3기까지를 일반적으로 조기암이라고 하고 이제 4기부터를 이제 진행된 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암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가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암 같은 경우 뭐 2cm가 넘어가면 우리가 T2라고 해서 T 기수는 2기가 되는데 그러면 보통 저희가 2기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2cm 이하면 우리가 1기로 표현을 하는데 T1이라고 하고요. 만약 거기에 임파선 전이가 있으면 T 기수는 1기지만 임파선 전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국 1기가 아닌 2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기수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검진으로 발견되는 암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암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이 암 세포라는 게 더블링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세포가 2배가 되는 시간인데요. 암종마다 사실 더블링 타임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격성이 강한 뭐 췌장암이나 이런 암들은 더블링 타임이 비교적 짧고 그리고 되게 느리게 자라는 뭐 갑상선암이나 이런 것들은 더블링 타임이 긴데요. 이제 그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뭐 짧으면 몇 개월 그리고 길면은 뭐 10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암 세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유방암 같은 경우는 보통 더블링 타임이 3, 4개월 정도 되고요. 아형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6에서 8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눈에 보일 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이 암을 따질 때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센티미터로만 판단을 하곤 해요. 네. 그래서 이 유방암의 경우는 뭐 몇 센티미터가 되면은 얼마나 위험하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기수, N기수, M기수 이 세 개를 합쳐서 전체 기수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 T기수로 봤을 때 유방암은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보통 2cm가 넘어가면 T2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파선 전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T1, N1이 돼서 2기가 됩니다. 그래서 1기와 2기는 치료 방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성 암 환자 중에 5명 중 1명이 이 유방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어떤 증상을 처음에 느끼고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유방암 환자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서요. 지금 거의 10만 명당 60명에서 70명 정도까지도 늘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10만 명당 90명까지 돼서 예.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유방 환자분들은 처음에 오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보통 혹이 만져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유두에 뭐 분비물 같은 게 나오든지 아니면 피부가 갑자기 빨갛게 변하든지 아니면 오렌지 껍질 모양처럼 피부에 함몰이 보이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고 예.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만져질 정도면은 꽤 크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예민하신 분들은 더 작을 때 만져지는 경우, 뭐 1cm가 안 될 때 만져지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이제 만져지더라도 바로 병원에 오시는 분도 많은데 예. 한 1cm 이상 됐을 때 방치하고 굉장히 커져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만져지거나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 유방암하고 헷갈리는 혹이 있다고 들었어요. 섬유선종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유방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종양이라고 해서 혹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이라고 하면 암은 아닌 단순한 혹이고요. 악성 종양이라고 하면 이제 암인데 섬유선종은 양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유방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세포는 증식했지만 뭐 악성 종양처럼 막 침윤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이제 차이를 보이자면 섬유선종 같은 경우는 이제 혹이 만져지더라도 좀 부드럽게 만져지고 그리고 잘 움직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악성 종양인 유방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하고 잘 움직이지 않고 유착되어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 근데 이게 처음 만약에 무언가 만져진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시니까 분명 만졌을 때 구분이 되시겠지만 내가 내 몸이라면 혹은 내 아내의 몸이라면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역시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답이겠죠? 그렇죠. 뭐 단순히 뭐 저희 의사들도 일단 만져서 확인하지는 않고요. 만져본 다음에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해서 결국엔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앞서서 서구권의 또 발병률 높은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 유방암은 서구권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우리 몸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암세포가 다른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그 동양권 여성들의 유방 자체가 치밀 유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밀 유방이요? 예. 그게 뭐죠? 이 치밀 유방이라는 거는 지방 조직보다 뭐 유선 조직이나 다른 섬유 조직이 더 많은 형태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유방암 검진을 할 때 유방 촬영술이라는 맘모그래피를 하는데 예. 이걸 했을 때 이 치밀 유방들은 굉장히 그 유방 조직이 잘 보이지 않고 하얗게 이 거미줄 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유방암 세포가 숨어 있는 걸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유방 초음파를 저희 동양권 환자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암 세포를 놓치지 않고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치밀 유방을 가진 동양권 여성들이 조금 더 유방암을 잘 찾지 못해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제 주위에서도 이제 30대, 40대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상 되는 분들도 유방암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단계로 좀 진단도 되고 수술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유방암은 뭐 치료나 뭐 그런 걸 얘기하자면 뭐 한두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왜냐하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방암의 각 A형이라고 해서 예. 유방암이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종류가 있어요? 예. 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좋아하는 유방암인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있고 허투라는 안테나가 많은 허투 양성 유방암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 허투가 다 없는 삼중 음성 유방암이 각각 치료가 나눠지는데요. 예. 근데 크게는 우리가 유방암 같은 경우는 1기부터 3기까지를 조기 유방암이라고 하고 4기를 이제 진행된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유방암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목표가 완치이기 때문에 우리 크기에 따라서 뭐 수술 전 항암을 하든지 혹은 수술을 먼저 하든지 예. 수술 후 항암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가 각각 나눠지고요. 각 치료제 역시도 나눠집니다. 최근에는 뭐 분자 유전학적 분석이라고 해서 뭐 온코타입이나 맘마프린트 같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환자분마다 항암을 할지 말지도 결정하는 식으로 굉장히 정밀의학적인 환자 맞춤형 치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뭐 연령이나 기수 그리고 이런 분자 유전학적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수술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의 수술인가요?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절제술처럼 이제 부분절제술. 암세포만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전절제술로 유방 전체 조직을 다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대부분 유방암 크기가 작고 전이가 많지 않으면 이제 부분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방사선 치료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른 암들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남성에게 2배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진 이 위암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병률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남성에는 위암이 유병률로 하면 2위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4위에서 5위 정도를 다투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식습관이 굉장히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예. 또 요즘에는 좀 이제 개별적으로 먹긴 하지만 이렇게 국 같은 거 같이 놓고 이렇게 떠먹는 그런 그렇죠. 문화가 예. 있다 보니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도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흡연도 그 중요한 위험 요인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위암의 그 유병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교수님, 요즘에 초등학생들 네. 사이에서 그 마라탕 인기가 굉장하다 그렇죠. 그래요. 마라탕. 예. 네, 탕탕, 마라탕. 예, 굉장히 또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게 우리 식습관이거든요. 그러면 40세부터 위 내시경 검사 받고 괜찮은 건가요? 더 일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뭐 국가건강검진에서는 40세 이상의 성인 대상으로 이제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과 뭐 위장관 조영술 등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일반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전에 뭐 장상피 화생 같은 아니면 위축성 위염 같은 이런 그 위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있던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던지 이런 고위험군 환자분들은 사실 그것보다 더 어린 나이에 매년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위내시경 등으로 검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사실 저도 몇 년 후면 40대가 돼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충격 고백을 하자면 제가 아직 위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주위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아 그거 귀찮아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라고 하면서 좀 미뤄두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좀 따끔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뭐 사실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내시경을 받으러 간다는 게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업이 바쁘신 분들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요. 사실 위암이 제일 큰 문제가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거의 무증상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좀 진행이 됐을 때 뭐 속쓰림이나 뭐 더부룩함 그리고 뭐 이제 불편감이 계속 느껴지거나 아니면 뭐 변이 까맣게 나오거나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방치하는 경우에는 알고 보면 그게 위암이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에만 발견하면 사실 조기 위암의 완치율은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 충분히 완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내시경 같은 걸 미루고 자꾸 귀찮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안 하게 되면 예. 굉장히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고민이 되는 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증상들이 진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느끼는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컨디션 저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암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위암을 겪었던 분들, 위암을 네. 진단받았던 분들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더 짧은 주기로 내시경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족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부터 아는 게 시작이겠네요. 그렇죠. 예. 교수님, 네. 제가 또 어디선가 이 암에 관련해서 주워 들은 바로 따르면 네. 암도 결국은 암세포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자라고 우리가 싫어하는 거는 암세포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우리가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꼭 싫어하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 먹을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단 음식이나 아니면 뭐 지방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그러네요. 이런 음식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이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십자화가 채소, 우리가 채소가 자랄 때 그 뿌리를 잘라보면 이렇게 십자 모양이라고 해서 십자화가 채소라고 하는데 네. 이 십자가 채소 안에는 이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이제 많이 진행을 해보면 이 설포라판이 항염증 작용과 항암 작용을 한다고 이제 밝혀져 있고요. 이 마늘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먹죠. 이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또 항암 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연어와 같은 오메가3가 많은 생선, 등푸른 생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생선류들도 저희가 섭취를 하면 항염증 작용과 이제 항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근데 주위에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음식 좋다는 거 많이 챙겨 드시는 경우에 안타깝게 발병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음식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만은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음식 관리만 한다고 해서 이 암이 완전히 안 생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암이 분명히 자라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뭐 사실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한 1년, 2년 후에는 내 몸을 구성하는 이제 모든 성분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 몸이 기뻐할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암세포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또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그냥 포기할래요. 표준 치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암센터에서도 치료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목표는 체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